함수 종류가 있었습니다. 함수에는 사실은 내장 함수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는데 저희가 한 것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배운 거고 내장 함수라는 것은 파이썬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함수를 얘기합니다. 파이썬에 이미 있던 거, 이미 이제 프로그램이 된 거죠. 끝난 거죠. 그러니까 내장 프로그램 함수예요. 내장 함수. 그냥 풀어 쓴 건데 우리가 이 파이썬의 내장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코드인지는 좀 알려면은 그 공식 다큐멘터리로 가야 돼서 좀 찾아보는 것을 생략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이용이 아니라 이제 호출하는 방법이죠. 호출하는 법이 이 함수명을 쓰고 괄호를 썼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미 내장 함수를 쓰고 있었는데 이 print라고 하는 함수가 내장 함수였습니다. 파이썬에서 이 결과문을 출력하기 위해서 작성이 된 함수고요. 우리는 이 내장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용을 한 거고 사용하는 방법만 잘 아시면 된다는 게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함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다가 넣는 데이터는 함수에 뭐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인자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프린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창에다가 그 인자에 대한 것을 계산해 가지고 보여준다는 거죠. 계산한다라고 했으면은 이런 연산이 있죠. 이런 연산이 그대로 이제 들어가서 나오는 게 아니고 계산이 한번 된다는 말씀이에요. 계산이 된다는 말이고요. 20이 나오잖아요. 약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인자 매개 변수와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진 함수예요. 그래서 연산도 다 보여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함수였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함수죠. 그 사용자 정의 함수의 함수명은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고 이와 같은 함수를 만들었을 때 이 함수를 불러오는 것은 함수명에다가 그 괄호 쓰면 되고요. 호출했을 때 리턴 값이 있다고 했으면 이 8번 행에 함수 호출된 이 자리가 곧 리턴 값으로 이렇게 치환이 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ABC가 이 자리에 남는 겁니다. 이거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프린트문을 해줘야 됐고요. 여기서 요게 이제 리턴이 남게 됐죠. ABC. 리턴 값이 만약에 없는 함수면 이와 같이 써서 어떻게 나올까요? 리턴이 없고요. 아무것도 쓰지 않은 함수, 패스라고 합니다. 리턴 값이 없다는 표시에 none이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 함수를 쓰고 어디 보자. 그냥 또 펑션 이 정도로 하면은 함수 쓴 다음에 우리가 계속 제가 처음에는 이와 같이 그 프린트문을 안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함수 실행을 하게 되면은 함수 실행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될 건데 이제 이게 프린트는 내장 함수였어요. 시팽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제가 펑션에 이제 fun라는 함수를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리턴 값을 주는 그런 함수는 아니죠. 아니고 내장 함수를 호출하는 함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수에서 함수를 호출한 거죠. 이거는 펑션 함수를 호출한 건데 펑션 함수를 호출했는데 이 펑션 함수가 하는 일이 프린트라고 하는 내장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굳이 이렇게 프린트라고 해가지고 안 담아줘도 돼요. 파랭처럼. 그죠? 어차피 이 함수 자체가 프린트문을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 근데 이제 만약에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펑션 함수를 프린트를 하면은 이거는 그 조금 재미나게 나와요. 함수 실행이 나오고 넌이 나옵니다. 이게 넌이 나오고요. 이것도 넌이 나오네요. 자, 그런데 이제 출력값을 보니까 넌의 가운데 함수 실행 하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펑션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 프린트 코드가 실행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함수 실행이라고 해서 결과로도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3행에 있는 프린트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번으로 실행되고 프린트 함수 2번으로 실행될 때 이 펑션 함수의 리턴 값을 보려고 하는데 리턴 값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일정은 없잖아요. 그래서 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프린트 함수와 리턴 값에 대한 차이를 이와 같이 조금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요게 저번에 구구단 할 때 그 넌 나왔던 분 계세요. 그 이유인데 찾으셨어요? 딱 이거예요. 구구단에서 구구단 잘 나오고 마지막에 넌이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프린트문의 어떤 중첩되는 것을 좀 구별하는 것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함수, 이러한 내장 함수 파이썬에서 예약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찾아보시면은 예약어 한번 찾아볼까요? 파이썬의 예약어.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좀 나오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이 용어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어떠한 역할을 할지. and랑 or 같은 거, 그리고 while문도 있을 겁니다. 여기 while문 있고요. 우리가 봤던 게 이미 있습니다. elif, if, global 있죠? is 했나? 여기 definition에 def 함수 있고 return 값 있고 하네요. 자, 이런 예약어들은 reserved라고 하잖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는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파이썬의 예약어의 reserved가 이 reserved가 뜻이 예약도 있지만 저장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약어가 저장어라고 차라리 번역됐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사람인데 이미 저장돼서 사용을 하는데 살짝 제약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제약이 있었냐면 변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거 있었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게 이제 리절버드가 예약어로 번역이 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영어로 좀 아셔가지고 이게 저장이 된 그런 문법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약어와 비슷한 것들은 그 변수로 잘 사용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프린트 같은 게 이렇게 쓸 때 변수 사용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게 잘 안 된다는 소리예요. 프린트는 지금 이게 딱히 예하고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함수랑 자꾸 겹칩니다. 그래가지고 파이썬이 오류를 일으켜요. 변수로 이런 식으로 못 쓰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예학을 한번 찾아보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문제를 쭉 많이 풀어보면서 함수를 완전히 익혀가지고 가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수업 페이지에 이제 문제를 쭉 올려드렸는데요. 요게 한 8문제인가요? 9문제 정도 됩니다. 오늘은 요걸 다 풀어보면 되는데 빨리 풀면은 조금 더 객체에 대해서 나갈 거고요. 아마 다 풀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 이제 함수는 웬만해가지고는 다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 화이팅 하시고 해서 저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오치기 연산인데 지금 보시면 5행 그리고 10행 이런 데서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되고 있고 10행에서는 플러스 3 넘스 뭐 이러한 함수가 호출이 되고 있는데 이 함수가 만들어진 적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 함수가 호출이 잘 되도록 함수를 여기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df 플러스 해가지고 괄호해서 이제 이렇게 쌍점 찍고 만드실 건데 여기에 이제 인자가 들어간 거의 개수도 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설명하는 주성문들에 봐서 얘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셔가지고 실행 코드를 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거만 한번 해보면 지금 플러스니까 플러스라는 함수가 필요하다는 말이 되고 인자가 2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인자를 2개 써주는 건데 이때 알파벳으로 적절하게 써주면 됩니다. 이 인자, 4개 변수의 이름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num1, num2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정하기 나름이에요. 이 정했으면 여기서 리턴을 하라는 겁니다. 리턴을 할 때 지금 더하는 그런 함수네요. 그러니까 더한 값을 리턴을 해준다면 여기 함수 호출했을 때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오겠죠? 지금 여기서 8이 나오도록 될 겁니다. 3이랑 5를 줬는데 리턴할 때 이 3이랑 5를 더해서 이 치환을 해주니까 8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포맷하고 이제 이게 8을 나타내는 거고 8은 요 중괄호에 들어가니까 출력이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걸 한번 보려고 했는데 네, 나오고 있죠. 네, 이만큼은 이제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8이라는 게 이제 잘 찍힌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함수 이름을 잘 보시고 플러스에서 3개의 숫자 뭐 이러한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호출했잖아요. 팁입니다. 이 함수명을 하나하나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많이 하셨을 건데 그 글자 가운데 쪽에 놓고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하면은 하나의 단위가 알아서 좀 잡혀요. 드래그 한 걸로. 그래서 복사하셔가지고 붙여넣기 하면 딱 요만큼이 이렇게 더블 클릭했을 때 잡히거든요. 여기 위에 이제 여기 플러스 부분 있죠. 여기도 중간점에 두고 더블 클릭하면은 플러스가 단위로서 딱 드래그가 돼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쭉 원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것보다 단위로 딱 잡히니까 더블 클릭 애용을 해 보세요.
자, 그러면 함수 명을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꼴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실행 코드가 나오면 되고, 근데 이제 리턴 값으로 주면 돼요. 3, 4, 5, 3개를 주고 있죠, 인자가. 그러면은 4개 변수도 3개여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더하기를 하고 있죠. 각각의 그 변수들을 이렇게 리턴을 해주게 되면 더한 값이 여기에 함수 호출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네모칸 친 곳이 치환이 된다는 겁니다. 3, 4, 5를 줬으니까 15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아예 딱 바뀌는 거죠. 이 자리에. 그래서 15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함수 구현해 보면 마이너스에 2개 받네요. 뭐 이렇게 너미 해도 됩니다. 2개 받고요. 리턴에서 너미에서 너미 빼봅시다. 일단은 되는 것 좀 확인을 해보고 뭐가 안 되고 있네요. 아, 여기 는이 들어갔네. 마이너스가 들어가야죠. 네, 그럼 지금 3개의 줄 나오고 있고 교육 작성해 볼게요. 자,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함수 구현해 봅시다. 멀티플라이 함수 여기 더블 클릭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요. 2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턴을 해줄 때 곱하기로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이 모드가 그 나머지의 약분 이제 줄임말인데 뭐의 저 줄임말인지 알아나 볼까요? 모듈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드, 그러니까 나머지 연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def 해가지고 모드라고 했을 때 이게 나머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4개 변수는 2개 주면 돼요. 인자가 2개 들어왔어요. 리턴 해가지고 이제 이걸 나눈 것을 줘야 되니까 나머지 연산 주면 됩니다. 디비전의 이제 나머지 연산인데 한 개는 몫을 구하는 거고요. 요거는 몫을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슷하지만 이 아래에 있는 div 함수 2번은 그 소수점까지 나오고 있죠. 이거의 차이는 파이썬에서는 이와 같은 연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나누기 연산을 하는데 이거 한 번 쓴 거는 그냥 나누기. 그래서 몫이 이제 소수점까지 나오는 거고요. 2번 한 거가 있어요. 이거는 몫만 나오게 됩니다. 이 2개의 차이가 정확하게는 이제 뭐라고 이제 정리하셔야 되냐면 데이터 타입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거의 타입은 이렇게 생긴 타입이고요. 아래 거의 타입은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은 결과는 잘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파이썬의 문법이 하나가 나와요. 자, 파이썬에서 나누기 연산을 하면 그 기본 데이터 타입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 타입은 플로트형이라고 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을 3가지로 일단 알려드렸습니다. 자,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 첫 번째가 숫자, 두 번째 문자, 세 번째 불리언 정도를 알려드렸는데 실은 숫자랑 또 문자에서 조금 더 세세하게 데이터 타입이 나뉘기는 합니다. 그거 이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는데 또 지금은 일단은 숫자까지 더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2개입니다. 자, int는 정수형을 얘기를 합니다. 플롯형은 실수형을 얘기를 해요. 단순하게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거죠. 실수는 소수점까지 나오고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여기도 이러고 있죠. 그 int라고 합니다. int 전체로 얘기하면 인티저 여기 있는 정수를 얘기하고
자연수죠. 자연수는 또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정수라고 해야 맞긴 합니다. 정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것도 인트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굳이 그 양의 수만 있는 거 아니고 음수부터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수가. 소수점만 아닐 뿐이에요. 플롯형이라고 해서 실수형은 소수점까지 배열을 해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 그 파이썬에서 나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10에서 2로 나누게 되면 5가 나오죠. 근데 여기 5.0이라고 나오고요. 10에서 목만 이렇게 구하는 거라면은 5가 나와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무조건 플롯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플롯형이어가지고 얘가 소수점이 1이 아니어도 일단은 얘가 플롯형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0.0을 꼭 붙이게 돼요. 이 친구는 인트형이 나오게 되죠. 이 슬래시 두 번 쓰면 인트형으로 나누는 거고요. 이거는 5만 나오게 됩니다. 결과가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왜 소수점을 나오는 플롯형을 기본으로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이유는 데이터의 그 무결성을 위한 거죠. 결함이 없어야 돼요. 데이터는. 우리 데이터 막 나눴는데 정수를 만약에 기본으로 깔면 소수점이 나중에 이제 더해졌을 때 다른 값이 나오잖아요. 이제 뭐 저기 하지만 2.5, 2.5 넣으면 5가 나오는데 이거를 만약 정수로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4가 나오잖아요. 간단한 거죠. 이 소수점들이 합쳐가지고 굉장히 다른 결과값들이 결국엔 나오는데 결함이 없어야죠. 무결성을 위한 거라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이용할 수 있죠. 여기서 하나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내장함수를 하나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나누기 연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플롯형이 나왔잖아요. 자, 데이터 타입을 변환하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 내장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잘 쓰기만 하면 되는데 div 3 하나 넣어보도록 하죠. return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3까지만 지금 제가 int 괄호 썼죠? 이런 거 있고요.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습니다. 정수형으로 변환하는 거고 실수형으로 변환해요. 이거는 문자형으로 변환시키는 그런 함수들인데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와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괄호 안에다가 제가 변환시키고 싶은 값을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int 해가지고 5.1212 이런 식의 값을 넣어가지고 요거의 이제 결과를 이렇게 출력을 해본다면은 여기에서 5.121이었거든요. 5.1212가 지금 5로 그냥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5. 네. 요거를 정수형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소수점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5만 남는 이러한 이제 변환하는 함수인데 내장 함수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함수 호출만 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내가 4 나누기 3을 하는데 목만 빼고 싶어. 그러면 위에 것도 가능하고 아래 것도 가능합니다.
얘는 int형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얘가 뭐 데이터 무결성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죠. 우리 화씨, 섭씨 바꾸는 건데 공식이 나와 있네요. 이게 공식이네요. 그리고 함수 이름을 보니까 C2F니까 도씨를 얘기하는 그 섭씨에서 to 화씨 이렇게 바꿔보라라고 하는 거라는 그게 이제 좀 함수명으로 보이시죠? 함수명은 이런 식으로 지으시면 돼요. 좀 뭔지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감이 생기실 겁니다. 계속 쓰면은. 자, 이랬을 때 이렇게 인자 매개 변수 하나 받고 있죠. 그러니까 섭씨를 받아서 여기 이제 구현을 하면은 얘가 화씨로 나온다. 이런 함수의 꼴이네요. 그런 꼴을 잘 읽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섭씨의 온도 바꾸는 이 부분을 구해보면은 요 위에 식이 있잖아요. 요거 그대로 이제 적용을 잘 하시면 되는데 이와 같이 되겠네요. 네.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연산이 알아서 곱하기 먼저 하긴 할 건데 그냥 뭐 조금 더 확실하게 가로를 쳐준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누르게 되면은 50, 68, 86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0 나오고 있는 이유는 요거 때문에 얘가 플롯형으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준 거는 10, 20, 30이라고 하는 정수를 줬습니다. 요거는 인트형이에요. 그러니까 인트의 데이터가 인자로 해가지고 C로 왔는데 여기서 이 친구, 이 연산이 요게 플롯으로 바꿨기 때문에 전체가 이제 플롯으로 바뀌게 돼요. 이런 경우가 좀 많겠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 그 변환하는 이 부분에 하나 더 좀 쓰게 된다면 여러 데이터 타입이 이제 복합적으로 여러 데이터 타입이 이제 혼용돼서 연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있죠. 이때는 가장 큰 데이터 타입을 따라갑니다. 인트보다 플롯이 더 커요. 인트는 소수점이 없잖아요. 플롯은 소수점이 있죠. 더 큰 데이터입니다. 지금 같이 플롯형과 요거는 플롯형, 요거는 인트형 이렇게 합쳐지면 플롯으로 따라가게 돼요. 요 32도 어차피 인트형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플롯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까지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뭘 주면 뭘 나와요. 박스 같죠? 자, 이거 판별하는 것까지만 해볼게요. 그러시죠. 지금 일단은 함수 이름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이제 2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꼴은 이렇게 나와요. 자, 이때 판별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별의 의미를 적절하게 우리가 함수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일단은 그 매개 변수를 몇 개 받고 있냐면 한 개 받고 있네. 뭐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 n만 넣어줘도 되고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기 나름이고 여러분들이 써준 매개 변수를 함수 내에서 잘 맞춰서 써주시면 돼요. 짝수인가요? 했을 때 출력이 지금 되고 있죠.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함수 호출된 리턴 값이 요 리턴 값이 포맷으로 인해 여기 중괄호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짝수인가요? 할 때 뭐 예 아니오로도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true false로도 얘기를 해줘도 이렇게 다 알아먹습니다. 개발 세계에서 두 개 다 해보죠. 근데 이제 짝수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짝수를 어떻게 알면 됩니까?
만약에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죠? 우리 계속 했던 거. 짝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턴 해가지고 짝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문자 데이터를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근데 if랑 같이 쓸 때 우리 return하고 if랑 쓸 때 이 함수 전체에 대한 return 단어 써주기로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잘 나오고 있고요. 자, 만약에 이제 요거를 우리 한번 true false로 줘볼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연산은 똑같겠죠? 연산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예요. 근데 그때 리턴을 하는데 리턴을 true를 딱 해줘 버리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false를 리턴을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잠깐 주석 처리하고 넣게 되면은 결과가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괜찮은 우리 개발 규칙에서 개발자들이 읽기 되게 편한 그런 답변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거 좋습니다. 불리한 값 되게 많이 쓰입니다.